등 밀폐된 공간에 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접도로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화물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곳곳에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금 투자 사기로 청주에서 10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항소했습니다. 일부 보존을 검토했던 청주시청 본관 건물이 결국 내년 3월 철거됩니다. 영상과 VR 콘텐츠로만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날이 추워지면서 난로를 꺼내드는 요즘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직접 실험으로 보여드립니다.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가스 난로를 켜봤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600ppm을 넘어섭니다. 텐트는 더합니다. 차량보다 2배 빨리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더니 산소 농도도 16%로 떨어집니다.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다 10분 만에 사망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면 뇌와 기타 장기들의 산소 전달이 저하되고 이는 저산소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좋은 온도를 맞추는 건 더 위험했습니다. 난로를 완전히 세게 틀었을 때보다 30% 정도로 약하게 틀었을 때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난로를 세게 틀 경우 주변 산소만 급격히 빨아들이고 자연적으로 꺼질 수 있지만 가스 소모량이 작으면 오히려 천천히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모두 소진해 장시간 일산화탄소에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라는 것.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이 실험에 쓰인 차입니다. 3시간 넘게 일산화탄소를 채운 뒤 문을 열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독되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 환기만 제대로 해도 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스 연소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외부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차량의 문을 열거나 텐트의 입구를 완전히 개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37건, 이 가운데 26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인접도로에서 길을 가던 10살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화물차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 청주에서 도로 관리 작업을 하던 충북도청 소속 직원도 뒤따르던 차량 추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쇼핑몰 건물이 맞붙은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구급차에서 119 대원들이 내려 급히 달려갑니다. 구급 대원들이 향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기다. 이곳을 지나던 10살 어린이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쇼핑몰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러 왔던 2.5톤 화물차가 후진하다 뒤에 있던 피해자를 못 보고 사고를 낸 겁니다. 찻길과 구분된 보행로가 따로 있는데요. 사고는 이 보행로를 조금 벗어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볼라드 등 안전장치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바꾸셨는지 뭐 이렇게 후진하다 보시 왔다가 큰 차가 돌려도 되는 안 돌리시고 이제 뒤로 나가신 것 같아요. 청주시 옥산면의 한 도로. 차선 도색 때문에 서행하던 작업 차량을 뒤따르던 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교통 통제 라바콘을 거두던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승자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분은 피하셔가지고 사고 화를 면했는데 나머지 2분은 이제 사고 차량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죠. 운전자는 깜빡 졸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도 민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 옆 비탈로 전복돼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청주에서 금 투자를 미끼로 단골 고객 등 100명 가까운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뜯어낸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배상금 1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당장 피해자들의 돈이 구제가 될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금은방. 굳게 잠긴 문을 향해 성난 남성이 벽돌을 던집니다. 금 투자 권유로 거액을 모았던 주인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곳입니다. 러시아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던 지난 2월, 시세보다 싸게 골드바를 사주겠다며 투자금을 받고는 차일피일 현물 지급을 미루다 사라진 겁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은방 단골과 지인 등 피해자만 97명, 개인당 많게는 1억 9천만 원까지 피해액도 20억 원에 이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한 몇 달 미루더니 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일 4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죠. 법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인 데다 피해 대상과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52명에게 14억 4천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배상 명령 가집행 주문에 따라 피해자들은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당장 구제는 미지수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돈을 만약에 갚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몇십억 되는 금액을 다 갚기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8차례나 제출했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그래픽 영상을 만든 제작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영상에 담긴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시장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작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상천 전 시장 측은 해당 비방 영상물 제작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철거냐 보존이냐 말 많던 청주시청 본관 건물이 결국 내년 3월에 철거됩니다. 청주병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의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본관 철거로 주차 공간 등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5년 지어진 청주시청 본관 건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현대 문화재 시설 등록까지 추진됐지만 결국 내년 3월 철거됩니다. 대신 건물 사진과 영상, VR 콘텐츠 등의 기록물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주시는 본관을 철거하면 주차 공간이 120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건물 효율성은 훨씬 높아지고 공사비도 4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테고 종국에 가서는 쓰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설계 공모는 내년 4월쯤 시작되고 10월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8월에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또 착공 1년 전인 2024년까지 청주병원 강제 집행과 철거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투자 심사를 거쳐서 2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8년 11월에 완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시청 건립 계획에 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힘을 보탰습니다. 일본산 카피본 시청을 전부 없애고 매달 나가는 2억 원에 당하는 월세, 시민의 혈세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청주시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본관 보존 방침을 철거로 바꿨다며 반발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억이란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자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아무런 명분 없이 되돌린다는 것은 시민 설득 과정을 다시 한번 필요로 하는 예산 승인권을 쥐고 있는 청주시의회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시청 본관 철거와 청주병원 강제 집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청주시가 어떻게 의회를 설득하느냐가 신청사 건립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어제 청주시 도정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만으로 들어온 교도소의 이전은 당연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또 청주는 도심이 고속도로와 오송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조기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내내 쓰는 필수 가전제품인 냉장고는 찬온도 유지가 핵심 성능이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의 냉장고 제품들을 비교해봤습니다. 양문형보다 문이 4개로 나뉜 이른바 포도형이 상대적으로 온도를 더 잘 유지했습니다. 이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형과 포도형으로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냉장고. 단지 형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양문형과 포도형 각각 3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더니 성능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위니아, LG전자 등 포도형 시험 제품은 모두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와 가깝게 맞추고 온도 변화 없이 유지한 반면 양문형은 LG전자 시험 제품만 온도 편차가 적었습니다. 냉장고 최적한 신선도 유지 성능 또한 포도형이 우수했고 양문형은 위니아 1개 시험 제품만 수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냉장실의 야채 칸에 신선 채소를 보관하여 수분이 잘 보존되는지 확인하는 보습률 시험에서는 포도형 전 제품, 양문형 1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에너지 소비량은 비교적 양문형이 적었습니다. 초기 설정 온도에서 평균 소비 전력량이 제품별로 최대 1.6배 차이 났는데 포도형에서 LG전자 시험 제품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위니아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량이 많았습니다. 연간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포도형이 평균 64,000원, 양문형이 61,000원꼴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시 연간 약 36%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확대 시 연간 에너지 비용은 한 6,400억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포도형이 비싸 최대 175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기로 하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인 충청북도 공무원노조와 충북교사노조, 또 우정노조와 전국소방안전노조는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가 넘는 물가 상승률 속에 내년 공무원 보수가 소폭 인상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항상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리모델링을 마친 진천군 지경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 이용요금을 최고 50%까지 올립니다. 진천군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관리비 상승과 그에 따른 운영수지 악화,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기 기준 숲속의 집 객실 1박 이용료를 현행 일괄 5만 5천 원에서 면적에 따라 8만 3천 원까지 최대 50%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진천군은 한편 군민 우선 예약 가능 객실도 현행 20%에서 2배 확대합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36%로 지난 7월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9월 아파트 전세 지수도 전달보다 더 떨어진 마이너스 0.33%를 기록했고 연립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종합 전세가격 지수도 마이너스 0.18%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청주와 충주에서 신축 위주로 월세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월세 가격 지수만 0.2% 상승했습니다. 피부에 붙여 촉감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초소형 텔레헵틱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로 무선 통신도 가능해서 원격으로 촉감까지 주고받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도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입니다. 2045년의 지구, 가상현실로 들어간 주인공은 촉감은 물론 전쟁이나 고통까지 실제처럼 느끼고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 텔레헵틱 장치입니다. 스티커처럼 손가락 끝에 붙여 촉감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줍니다.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생기는 앞전 소자와 초방막 유연 기판을 활용했습니다. 1mm 미만의 초소형 센서와 머리카락 20분의 1 두께의 얇은 기판으로 제작해 피부 어디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기존 촉감 전달 기술의 기판이 1cm 이상으로 두꺼워 이질감이 컸던 단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센서들을 한 번에 패터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되게 얇은 4마이크로 정도 기판 위에 동일 기판 위에 집적하는 데 성공했고,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재질은 물론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자, 플라스틱 막대가 손끝을 굴러가는 동적인 느낌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촉감은 750분의 1초의 빠르기에 신호의 97%가 일치했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15m 거리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통신망만 갖춰진다면 박물관과 학교에서 촉감을 이용한 견학과 교육이 가능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촉감을 담은 영상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착용했다는 거를 느끼지 않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마치 영상과 함께 내가 질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주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진은 앞전 소자 등의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열감과 냉감까지 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평균 사나흘에 한 번꼴로 교권 침해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 들어 9월 말까지 접수한 교권 침해 신고는 모두 78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61건보다도 30%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 교권 침해 신고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0%인 70건이었고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교육청은 점점 증가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해 지난 2018년부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어제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개막돼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온라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비대면 방식의 국제 종합 무예 경기 대회로 심사위원들이 선수들의 무예 동작 녹화 영상을 보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태권도와 무에타이, 우슈, 크라쉬, 택견, 삼보 등 14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각국의 무예 기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한편 온라인 스튜디오가 마련된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무예 산업 페어와 컨벤션도 대면 방식으로 함께 개최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청주 무심천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청주시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붙어 있는 무심천 장평구역부터 제2운천교까지 7.5km 구간에서 사고 우려와 이용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무심천 전 구간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1m 이상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2개 공구에서 공사를 마치고 현재 마지막 공구인 흥덕대교부터 수영교까지 4.32km 구간에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가 상금 100만 원을 내걸고 꿀잼 도시 실현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꿀잼 도시 실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8기 청주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주시 홈페이지 상상발전 제안 코너를 통해 이달 말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더불어 시민들의 손쉬운 정책 참여를 위해 구글 폼이나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한 줄 아이디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